이어서 KNN 웰빙 라이프가 방송됩니다. KNN 라디오입니다. 부산 경남 800만 청취자들의 라디오 주치 KNN 웰빙 라이프의 조문경 건강 캐스터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웰빙 라이프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민호 비뇨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민호입니다. 네, 중년 남성에게 흔히 발생되는 이 전립선 비대증,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전립선이란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해 있는 20g 정도 무게의 밤톨 모양 구조물을 말합니다. 전립선은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며 가운데 아랫부분에 나 있는 구멍을 정구라고 하며 정액이 배출되는 구멍입니다. 전립선은 세 가지 구획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이행대 부분의 전립선 간질이나 상피조직 세포가 증식되어 비대해지는 질환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요도가 전립선의 가운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누르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정의나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질병의 병태 생리가 너무 복잡해서 남성의 경우에 하루 8회 이상의 소변을 보는 빈뇨, 2회 이상의 야간뇨, 갑작스러운 요의, 그리고 그러한 요의를 참을 수 없는 절박뇨 등의 방광 저장 증상, 아울러 지연뇨, 단절뇨, 배뇨 시 힘을 주어야 되는 주전뇨 등의 방광 배출 장애를 통칭하여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하고, 이러한 하부요로 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에서 호발하며 50대에선 50%, 60대에선 60%, 70대에선 70%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대를 전립선 연령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서 30대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물게는 30대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네요. 그럼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고 다른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남성 호르몬, 서구화된 식습관 혹은 유전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 고환을 제거받은 환관들에선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나지 않았고 아시아인보다 백인에서 많이 나타나며 아시아계 미국 이민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아시아인보다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짐 등에서 볼 때 인종과 환경에 따른 차이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육류 위주의 서구화된 식습관 또한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보아 인종, 환경, 식습관 이러한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아버지나 형, 남동생 등이 앓고 있는 경우 본인에게도 발생 확률이 높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립선 비대증의 검사법과 진단 방법도 궁금한데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기본적인 문진이 이루어지고 나면 배뇨 증상에 관한 설문지인 국제전립선 증상 정수표, 영어로는 IPSS라고 하면서 이러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7가지 증상에 대해 각각의 점수를 기록하면 배뇨 증상, 저장 증상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추가 검사 및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장 수지 검사 결과 전립선이 만약 딱딱하게 만져지거나 결절이 만져지게 되면 PSA라고 불리는 전립선 특이 항원을 체크해서 그 수치에 따라 조직 검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석 검사 및 잔뇨 측정 검사가 중요한데 변기가 놓여있는 검사실에 들어가셔서 평상시 배뇨를 재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일상적인 배뇨 상태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 잔뇨량 또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잔뇨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에서 약물 치료의 반응이 낮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단계에서는 그 이전에 반드시 방광 내시경을 통해 직접 요폐 정도를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증상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진단 방법이 있네요. 그렇다면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생님? 전립선 비대증의 1차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물론 평상시 장시간 앉아 있거나 무거운 것을 자주 들거나 자전거를 오랜 시간 타는 등의 악화 요인은 피해야 하겠지만 초기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전립선과 방광의 입구를 시원하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알파 차단제 약물이 가장 기본적인 약물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크기가 30g을 초과하면서 PSA 수치가 정상인 경우 전립선 비대증의 강력한 원인인 남성 호르몬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를 단독 투여 또는 알파 차단제와 같이 병용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민성 방광 증상 즉 자주 마렵거나 급하게 마렵거나 심지어 요실금이 있는 경우 항콜린제 복용이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면서 요폐 증상이 재발되고 방광결석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이는 각 환자분들마다 처해져 있는 경제적 사정,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 정도, 동반 질환의 종류 등에 따라 주치의와 면밀히 검토 후 선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수술적 치료는 홀랩이며 고전적 수술법인 TURP도 아직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취가 따로 필요하지 않는 유로리프트와 같은 시술 또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전립선 기화 치료 등의 새로운 치료법도 조만간 도입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상과 또 단계에 맞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KNN 웰빙 라이프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민호 비뇨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